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근무하는 이동형입니다. 저는 오늘 SMR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서 세계 시장을 예측하는 결과들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희 우리나라의 단독으로 어떤 세계 시장을 예측한 자료가 없어서 먼저 최근에 이제 캐나다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캐나다에서는 천연자원부 주도로 SMR 커미티를 만들어서 기술적인 분야, 그다음에 경제성 분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다음에 인허가까지 다 나누어서 이제 활동을 수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고된 이제 바에 따르면은 캐나다는 이제 SMR 시장으로 크게 네 가지 분야를 지금 보고 있고요. 먼저 화력 발전을 대체하는 시장, 그다음에 오지의 열이나 전력을 공급하는 시장, 그다음으로는 중공업이나 오일 샌드의 전기 전력을 공급하는 시장, 마지막으로는 광산 지역의 열이나 전력을 공급하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캐나다 시장 말고 이제 국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먼저 화력 발전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제 2030년대부터 2040년대까지 연간 캐나다 달러로 이제 100 빌리언, 우리 그걸 환율로 1,000으로 잡으면 한 100조 정도 규모가 되는 거고요. 이때의 가정은 석탄 화력 발전의 15%, 천연가스의 5%를 SMR로 대체했을 때에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평균 이제 필요한 용량을 보게 되면 한 300 메가와트의 SMR이 이제 필요한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지에서는 여기는 이제 그리드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시장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SMR로 현재는 디젤로 대부분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24%를 SMR로 대체할 경우에는 이제 그 캐나다 달러로 이제 한국 1,000원으로 환산했을 때에 한 30조 원 연간 규모로 나오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공업과 오일 샌드, 그다음 광산 지역에서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용량은 한 25에서 50 메가와트의 어떤 용량이 필요한 걸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오일 샌드 시설에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용도로 SMR이 갈 경우에는 한 200 메가와트 정도의 이제 SMR이 필요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 지역은 평균적으로 한 20 메가와트 정도의 SMR이 필요한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SMR 시장을 말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그림인데요. 영국 이제 원자력 연구소에서 2035년도까지 전 세계에서 65에서 85 기가와트 규모의 SMR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하나인 브레이크스루에서 청정 에너지 장관 회의에 있는 나이스 퓨처라는 이니셔티브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 봤을 때에는 SMR 시장을 캐나다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제 전력 시장을 대체할 경우, 그다음에 군서나 군소 도서 국가나 오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그다음에 광산 중공업에 전력이나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상선 같은 경우는 상선의 어떤 추진력으로 설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상선에 들어가는 연료가 수소가 될 경우에 수소를 생산하는 이제 시장으로 SMR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브렉스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제 각 전 세계 이제 지역 중에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국가들은 신규 건설을 하고 있거나 기존에 있는 원전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고요. 이 좀 보라색 계통으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져 있는 것은 대형 원전과 SMR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다음에 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국가들은 SMR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색깔별로 나라를 표시하고 나서 그 국가들이 어떠한 시장을 주력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북미 시장은 석탄 화력 발전을 대체하고 그다음에 광산 지역이나 오지에 전력 공급하는 형태로 SMR을 보고 있고요. 여기 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 화력 발전을 대체하는 시장,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광산에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그림에 있는 색깔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제 금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호주 같은 경우는 여기 브렉스로에서 예측하기로는 이제 광산 내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장이 굉장히 우세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유럽 시장은 석탄 화력 발전을 대체하는 시장이 우세할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각 국가들이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지금부터는 각 시장별로 이제 어떠한 요건들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도 캐나다의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화력 발전을 대체하는 시장에서는 요구 출력이 50에서 한 300메가와트 정도의 규모이고, 이때의 자본비는 킬로와트당 한 5,000불 이하로 잡은 이유가 대부분의 현재 이제 지금 대형 경수로의 어떤 정도의 수준까지만 된다 하더라도 이제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국가의 어떤 탄소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국가의 어떤 보조금 제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이제 좌우가 되는데, 캐나다 보고에서는 5,000불 이하로 맞추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지의 열과 전력을 공급하는 시장에서는 이제 요구 출력을 한 10메가와트 이하 정도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G3에 있는 특별 조건으로 있는 것처럼 차량이나 기차로 기기가 수송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공업의 전기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요구 출력을 10에서 300메가와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출구 온도가 이제 300도에서 한 750도까지 이렇게 요구 조건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광산 지역에 열과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요구 출력이 한 20메가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건설이 광산 산업체 일정에 맞추어서 건설이 돼야 되고, 광산 산업 같은 경우는 보통 20년 주기로 이제 그 지역에 광산 산업이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이제 전력과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광산 지역도 마찬가지로 차량이나 기차로 기기 수송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크게 시장은 이제 기존 전력 시장과 틈새 시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기존 전력 시장 같은 경우는 노후 화력 발전을 대체해야 되는데, 그때는 타 발전원과의 경쟁을 고려해서 저희가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서 가장 이제 경쟁이 심한 전력원은 천연가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대형 원전과 비교시 규모의 경제를 능가하는 SMR만의 경쟁력이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용량 확장성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틈새 시장 같은 경우는 경쟁 발전원이 디젤과 천연가스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시장 특성은 독립 분산 전원이면서 소규모 고립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목적으로 지역 난방이나 산업 공정열 공급, 그 다음에 해수 담수, 그리고 수소 생산까지도 이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틈새 시장을 저희가 이제 만약에 공략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시장 요건을 고려해서 경수형과 비경수형이 함께 이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앞서 정동욱 교수님께서 세계에서 50개 정도의 새말이 이제 개발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경수로만 가지고 보면 한 50개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지만, 비경수형까지 다 합치면 한 70개 정도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나 있는 그림들은 경수형 이제 SMR 중에서 각 국가별로 대표 노형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후 변화 문제 이슈도 있고 해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좀 다른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에 비해서 SMR에 대한 이슈가 조금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한 2, 3년 아니면 4, 5년 전부터 이제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문제 해결, 그리고 대형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더 선진화된 원자로 개발, 이런 것들이
주요 원전 선진국들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한다면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혁신형 SMR, ISMR을 개발 필요성은 먼저 기술 우위로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2020년대가 아니라 대부분 예측하기로 2030년대에 SMR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서 누가 기술적으로 우위를 선점하는 것인가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SMR에 요구하는 것이 전력 생산만을 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SMR을 이용해서 담수화라든지 수소 생산이라든지 공정열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다변화 전략을 할 수 있느냐도 그게 고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혁신형 SMR을 개발하게 되면은 우리 국내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대형 원전의 수출에 의존했던 그런 그 이제 시장에서 좀 더 벗어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SMR, 혁신형 SMR의 어떤 개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발표자들께서 이제 발표해 주실 텐데요. 그 저희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저희 혁신형 SMR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산학연이 같이 다 이렇게 모여서 한 목소리로 어떠한 기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발표되는 내용에 경청해 주시고 다른 발표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